A에서 다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법을 분류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사례에 A에서 C의 법률을 바르게 짝지은 것. 공적인 생활관계를 다루는 법입니까? 아니요 하면 사법이죠. 그러죠? 아니요 하면 다는 사법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얘 그랬죠? 얘 그랬으니까 공법이야. 근데 공법은 여기 보세요. 공법은 절차법이 있고 절차법을 제한 나머지 모든 법을 뭐라고 하냐면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법도 실체법이고 형법도 실체법이고 행정법도 실체법이에요. 민법도 실체법이에요. 임대정보법도 실체법이에요. 절차법은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절차법이에요.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공법이 이제 또 질문 두 가지가 나왔네.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주라는가? 예 하면 이게 절차법이라고. 다가 절차법이네. 여기에 이제 절차법이 다가 돼. 그 다음에 나는 아니오라고 했죠? 나는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건 실체법이라고. 이게 나야, 이게 나. 그래서 가가 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공법인데 다가 절차법이고 나가 실체법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분류가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와. 값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다. A에 따라 후견인은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했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공부했잖아요. 자, 후견인으로 지정된 위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값을 대신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수령했다. 그럼 A는 민법이겠네. 사법이니까 가. 양가 합의하에 고모가 값을 양육하고 위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보상금을 관리하며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대. 이거 돈이 문제다니까. 성년이 든 값은 B에 의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범죄 성립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잖아요. 형법은 실체법이죠. 공법 중에 실체법. B, 즉 형법에 의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외삼촌을 고소했지만 공소시효를 넘어 이거 공소시효 15년이 넘어버렸네. 그럼 처벌이 불가능했대요. 이에 값은 C 규정에 따라 외가 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그러니까 소송 절차죠. 여기서 이제 민사소송이니까 절차법이겠지. 민사소송법 공법이면서 절차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이 정답이네. 그러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민법상 능력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죠.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출생으로부터 사망 시까지의 보통의 사람입니다. 출생의 시기는 전부 노출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죠. 태아가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출생한 걸로 봐요. 그러면 태아는 자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태아에게도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상속의 경우. 두 번째 아까 나왔던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근데 단서가 있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다는 전제하에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자연인과는 다르죠. 회사, 정당과 같이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사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법인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민법에 상속편이 있잖아요. 상속의 대상은 자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을 못해요. 그럼 법인에 대해서 돈을 불려줄 때는 그때는 상속이란 말을 하지 않고 유증이란 말을 써요. 유증. 그럼 이제 유증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지. 유류분. 유증과 유류분.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문제 나오면 그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는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자, 이거 행위 능력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민법이죠. 민법은요, 천조로도 되는데, 앞부분이 총칙 단원이 있고요, 물권 단원이 있고요, 채권 단원, 채권편이 있고요, 친족 단원, 친족편이 있고요, 상속편이 있다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이게 재산관계법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재산법이라고 학문적으로 부르고요. 친족과 상속은 이게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라고 불러요. 가족관계법이죠. 가족관계법 또는 신분관계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결국은 재산과 신분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다. 재산과 신분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다. 그럼 총칙편에서 뭘 다루고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권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이라든가 또 있죠. 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 능력은 뭐예요? 자기의 의사 표시가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의사 무능력을 한번 공부하시면 의사 무능력자를 제외한 사람은 모두 의사 능력자겠죠? 영아. 깐난아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의사 무능력자죠. 그 다음에 만취자. 만취자? 이게 이제 법률용어로 명정상태라고 하는데 술을 얼마나 마시든지 횡상술을 하면서 다음날 깨는데 무슨 술 했는지 몰라. 이 만취자죠. 이 명정상태에서 이 사람은 의사 무능력자예요. 이 사람은 법률행위 무효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심신 장애자예요, 상실자예요? 심신 상실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정신병자라고 많이 표현하죠. 또라이지, 또라이. 정신병자? 이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누가 갖는다고 그랬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가져요. 근데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시까지 보통의 사람인데 완전 노출, 전부 노출설과 사망은 심폐기능 정지설이죠. 호흡과 심장이 멈추면 일반적으로 뭐가 먼저 멈추나요? 호흡이 멈추나요? 심장이 먼저 멈추나요? 이게 먼저 멈추는 게 있던데?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네. 심장이 먼저 멈추나? 모르겠어. 하여튼 두 개 다 멈춰야 돼. 심장은 뛰고 있는데 숨을 멈췄다거나 심장 멈췄는데 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 죽은 거 아니라고. 다 멈춰야 돼. 다 멈추면 그때 사망 판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외가 이제 태아가 나오는 거예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 예외. 태아된 예외. 상속과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행위 능력.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쇼레기 발생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제한 능력자 제도가 뭐냐면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못해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지. 자, 먼저 미성년자. 쓰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우리 이론 시간에 자세히 했으니까
구두로 할게요. 말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만 몇 세 미만?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어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못해요. 그런데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부모로부터 허락받은 영업활동. 이를테면 아빠가 허락해서 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이때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돈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러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라도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고용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유언할 수도 있어요.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조금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정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게 피가 이불 피자라고 그랬죠? 이불을 덮어 쓰고 있어. 근데 그 이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헌정 후견인 선고받았다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것과 비교해야 돼. 성년 후견인 제도하고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이불을 덮어 썼어. 근데 이불에 써 있는 글씨가 달라. 하나는 한정 후견이라는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성년 후견이라는 이불을 덮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즉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죠. 또 부모가 없으면 이모나 삼촌이나 뭐 고모, 이걸 후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요, 이게 둘 다 좀 정신적으로 좀 우리 민법 표현대로 하면 정신적으로 약간 제약이 있어요.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그러니까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피한정 후견인 제도는 뭐냐면 가장 쉬운 예로 하나 들었었잖아요. 여기 아빠가 있어. 아빠 배우자 사망. 호래비. 여기 외동 아들이 있어요. 외동 아들. 근데 얘는 지금 유학 중이야. 유학 중인데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팔순이야. 팔순.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 근데 외동 아들이 지금 유학 중인데 이 아빠 주위에 이게 정신이 오락가다 보니까 막 이웃에서 인척들이 와가지고 아빠 돈 발라먹으려고 그래. 이 사람이 100억 재산가야. 네? 빌딩도 있고 뭐 부동산 기타 등등. 그러니까 외동 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보니까 이 100억 재산이 80억으로 줄은 거야. 20억을 옆에서 살금살금 뺏어간 거야. 돈도 밀려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내가 이 약속 받고 미국으로 다시 가랍니다. 뭔 약속이냐?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적어도 부동산만큼은 처분할 때 내 허락을 받으세요. 이것만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증명해야 돼요.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후견인이 나로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요거 파악하겠죠. 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거는 이미 여기 그 건강 정신병원 진단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고요.
당신 부동산 80억 이거 팔 때 꼭 아들의 허가 받아야, 동의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약속하시겠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판사가 선고를 빵 하면 이제 바로 어디로 날아가요? 동사무로 날아가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피한정 후견인으로 아무개라고 딱 도장이 찍힌다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돌려먹으려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야, 이 80억 내가 100억으로 불려줄게.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해? 하고 계약을 했어. 이 계약 취소합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성립이 안 된다고. 아들의 후견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피한정 후견인 제도야.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행위 무능력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근데 이건 좀 더 심각해.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아버지는 제정신일 때가 있고 제정신 아닐 때가 있는데 하나가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렸어. 24시간 내내 제정신일 때가 없어. 그때는 이제 피성년 후견인 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받았어. 이게 선고받으면 이 사람은 한정 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행위 능력은 인정해요. 다만 아까 아들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판사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것은 함부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한 행위는 단독으로 못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는 법원이 정한 일정한 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단독으로 못해요. 그럼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정신병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속적 결여, 완전히 또라이가 됐으니까 이거 행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행위 능력이 없는 거야.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법원이 정한 일정한 행위만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이것은 법원이 정한 행위만 단독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원에서 정한 거 빼고는 전부 행위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됐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싶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펜 하나 사는데 뭐 아들의 동의를 얻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시험 문제는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그럼 만약에 이 제한 능력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이들은 그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를테면 오늘이 며칠이죠? 2월 8일인가? 2월 1일에 여고생이 길거리에서 위판원에 꿰매 넘어가지고 화장품을 구입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지? 2월 8일에 엄마가 이걸 알았어. 엄마가 이거를 알고 반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8일 날 이제 이 여고생이 이 화장품 엄마가 사지 말래요. 취소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래요. 여기서 이제 이 여고생이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면 이 취소의 효력은 화장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화장품 구입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급효가 있다 없다? 소급효가 있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화장품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포장 뜯어서 반품 안 돼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 엄마 화장품 포장 뜯어서 반품 안 된대. 그래? 그래서 엄마가 와. 여보시오. 빨리 반품해줘. 해줘야 돼요? 엄마가 싸나워서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어요. 반품해줘야 돼요. 근데 이 여고생이 또
화장품 샀다고 이게 며칠이야? 일주일 동안 또 찍어 발랐어. 한 3분의 1 썼어. 반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쓴 만큼만 계산해 주면 돼요. 반품 가능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이라고 거래하면 누가 일방적으로 피해봐요? 거래 당사자가 피해본다고.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등장하죠. 첫째, 최고권. 둘째, 철회권. 셋째, 취소권의 배제. 이거 공부하셨죠?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오늘 제 목표는요, 사회법까지 끝내려고 갔어요. 사회법까지 못 끝내겠네. 아, 이거 심각하네. 너무 자세히 했나? 자, 갑시다. 지금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사단법인은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상속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은 자연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태아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법인은 상속에서 권리 능력이 없어요. 1번 기억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1번하고 4번은 일단 지워야겠죠. 정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만 20세건 만 30세건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 성인인데 정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행위 능력이 없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선고받아야 돼요.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돼요. 피한정 후견인을 선고받거나 피성년 후견인을 선고받거나. 이게 옛날에는 한정치산 금치산이라 한 말 썼는데 지금은 이번에 201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정치산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한정치산, 금치산이 왜 안 나오지? 안 나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회사원 30세인데 술이 만취했대. 만취잖아? 이 사람 의사 능력 없죠? 이 사람은 무효입니다. 노트 판매 행위는 다가 뭐야? 다. 의사결정 능력,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다. 맞죠? 디귿번도 맞아요. 리을번, 고등학생 18살이네.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판매한 행위는 가와 나가 없어. 가가 권리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깐나나이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깐나나이 권리 능력. 오늘 이렇게 헷갈려. 자, 다시. 야, 이게 지금 오후 되니까 집중이 떨어졌어. 다시. 깐나나이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사 능력? 없어요. 행위 능력? 없어요. 자, 정신병자 의사 능력? 정신 차리세요. 정신병자 의사 능력? 없어요. 정신병자 권리 능력? 있어요. 행위 능력?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단하면 안 돼. 정신병자라도 미성년자가 아니고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 선고 안 받으면 행위 능력이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리을번은 고등학생은 일단 권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권리 능력은 있고 행위 능력이 없죠. 만 18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니은 디귿이죠. 3번,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값은 과로로 쓰러져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불명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결여니까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겠죠. 이에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가정법원은 값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내렸네요.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은 약한 치매 증세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네요. 아까는 지속적 결여였잖아요. 이제는 부족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피한정 후견인 선고받으면 되겠죠. 스스로 법원에 한정 후견 심판 개시를 청구하였다. 가정법원은 의뢰에 대해 한정 후견 선고를 내렸대요. 그럼 이 두 사람 모두 법으로 보호받아요. 1번, 값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었지. 거꾸로 돼 있어요. 1번. 2번. 값은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값이 피성년 후견인이지. 여기 있네. 피성년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없죠. 행위 능력은 없지만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한정 후견인을 선고받으면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독으로 얼마든지
법률 행위할 수 있는데 다만 약속한 법원에서 정한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2번이 정답이죠? 3번, 4번 왜 틀렸어요? 을이나 값이나 후견인의 동의 없더라도 일용품 살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뭐 후견인의 동의 얻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을은 단독으로 행한 모든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줘서 모든 법률행위? 아니죠. 일정한 법률행위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을은 피한정 후견인이니까 약속한 것 이외의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취소 못해요. 됐죠? 4번. 오늘 4번까지만 해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사회문화보다는 이쪽 법이 조금 늦긴 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급하게 생각하면 나도 급해지니까. 자, 일단 3번. 3번 했고. 4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힘내시다. 다음의 내용을 기초하여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 계약은 내용적으로 확정,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확실적타라고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확실적타가 있어야만이 계약은 그 내용적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형식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이때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자,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계약서를 쓰지 않았대요. 계약서 쓰고 안 쓰고는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청약과 승낙을 하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겁니다. 1번 틀려버렸죠. 자, 나머지는 맞는 거 확인합니다. 갑은 불타 없어진 집을 을에게 팔기로 했대요. 이건 실현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갑은 도박에 필요한 돈을 을에게 빌리겠다. 도박 돈을 빌리는 것은 적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적이기 때문에 도박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이것도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갑은 돈을 안 갚을 경우 을을 노예처럼 부르기로 했다. 이건 사회적 타당성이 없죠. 이를테면 유명 여자 탤런트에게 아파트 한 채 사주기로 하고 1년 동안 계약 결혼하기로 했다. 무효입니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5번까지 합시다. 기왕이면 5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약과 불법을 봅시다. 5번까지가 촉칙이에요. 촉칙.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례를 고르래요. 할아버지로부터 세뱃돈을 받는 행위. 이것은 권리만 얻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채무 면제라든가 이렇게 권리만을 얻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 미성년자가 알바를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임금 청구할 때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도 맞아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처분할 때 땅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친권자,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1,000만 원 빌리는 행위도 이것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